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의원입니다. 네. 오늘 칭찬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자, 어떤 분이 칭찬을 해주셨는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보시죠. 최기상 의원님, 이종배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방송 칭찬 릴레이에 최기상 의원님을 칭찬하게 됐습니다. 최기상 의원님과 저는 별다른 인연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예결위원장 할 때 최기상 의원님 질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의원님과 달리 이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질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최기상 의원님과 함께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힘내시고요. 우리 올바른 정치인,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배 의원이셨습니다. 많은 그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이종배 의원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무척 영광입니다. 이종배 위원장님은 제가 작년에 예결 위원일 때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때 의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예결위 질의 때 제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아픈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이른바 영케어러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국가의 지원을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예결위원장께서 질의가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자, 좀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면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자, 마음을 담아서 영상으로 이 답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시며 많은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을 존중하면서 진행하는 모습 보고 많이 배웠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도 더 좋은 정치인이 되도록 의원님께 자주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이종배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최기상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기상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세요. 20년 동안 그 법관으로 일을 하시다가 21대 국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네, 정치를 결심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2017년도에 전 국민이 놀라게 되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서 법원 내에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중심이 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입법을 통한 제도적 완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정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정치인으로서도 좀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동안 수상 내역에서도 저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이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21대 국회 2000년도 우수 국회의원 헌정 대상도 수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21대 국회 활동을 스스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초선 의원이다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만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2년 동안에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주로 수사와 재판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하반기 때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책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에 인사를 하셨지만, 지역구가 지금 서울 금천구십니다. 지금 지역구 현안은 어떤 게 있고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금천구 주민들께서 주로 교통, 의료, 문화, 교육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새로이 시흥 신천부터 관악구 신림까지 새 전철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시흥시, 광명시 국회의원과 기관장들 모두 모여서 협약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의료 부분은 대형 종합병원이 이제 허가가 나서 올해 4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도 서서울미술관이 착공식을 했고요. 호암산성의 시민공원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 부분도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상반기 때는 제가 초중고 모든 학교를 다 방문을 해서 시설 개선과 현황,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학력 증진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굵직굵직한 사안들인데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가 직접 금천구로 찾아가 봤습니다. 자, 함께 영상 보시죠. 이 호암산은 금천구민의 휴식터이자 또 인근의 모든 분들의 등산로 코스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호암산은 우리 금천구의 자랑이자 금천구가 꼭 지켜야 될 소중한 자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호암산성으로서 길게는 신라시대부터 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산 정상에 우물과 산성이 그리고 건물이 존재했던 곳으로 이거는 1, 2년 동안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혹은 20년 동안 발굴을 해서 복원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꼭 물려줘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암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적인 성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서 무한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 중에서도 이 호암산성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암산성 정비 사업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암산성은 통일 신라시대 때부터 성곽입니다. 국가 사적이고요. 또 임진왜란 때는 조선군의 주둔지기도 했습니다. 호암산성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공원화 사업 진행하고 복구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시작돼서 203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호암산성의 성곽, 건물지, 우물 등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우리 시민들께 호암산성을 돌려드리고 시민들께서 역사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어찌 보면은 좀 전문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번에 한 언론사에서요 선정한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도 수상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법안이 선정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법 개정안이었는데요. 그 미성년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떠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미성년자가 그 제도를 잘 모르고 특히 법정 대리인이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많은 빚을 안고 사회에서 새 출발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에 부모의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때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여야 의원들이 많이 동의해 주시고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 새 출발할 때 부모의 빚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른 그 법안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법원 전체가 법정을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그 감염자가 있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수 없어서 기일을 계속 연기 변경하는 사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어서 법정에 출석해서 그 서면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진술을 하고 마무리되는 그런 사건들인 경우에까지 출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사법 접근성 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멀리 교통이 불편한 경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생업으로 바빠서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편하게 재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상 재판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또 특히 이제 형사 사건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이제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눈을 이제 마주본 상태에서는 이게 떨려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진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증인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제3의 장소에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편한 이제 마음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 재판을 그런 경우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됨으로써 인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여러 가지 이 비대면 환경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영상 재판이 확대된다면 국민들에게도 많은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의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에 걱정이 되어서 영상재판법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재판의 경우에 영상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하는 법인데요. 이 재판이 시행된 이후에 2,000건이 넘는 영상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관리가 보장이 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영상 재판 신청권을 법적인 권리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판시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대돼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왠지 법 이러면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께 바라는 점이나 좀 기대하는 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의원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은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부분이나 또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수사와 재판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인권 보호가 되도록 제도를 더 완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에게 다음 칭찬 주인공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이십니다. 전주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기상 의원입니다.